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세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의연 회계 의혹, 횡령 유용 말할 근거가 없다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회계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좀 많이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론들이 계속해서 제기했었던 이 회계의 의혹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정의연의 결산서를 보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국세청 자료를 보고 문제를 삼았다. 이 국세청 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기억연대의 결산서에는 이 의혹들이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국세청 자료, 국세청이 요구하는 이 양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이게 쉽게 정리하면 포인트입니다. 자, 정의연의 결산서에는 보조금의 지출 내역 그리고 후원금의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산서를 보면 구분지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용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결산서만 봤을 때 유용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혹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연합뉴스에서 회계사 한 2명과 인터뷰를 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문제를 삼았냐면 저 경비 지출 내역이에요. 저 양식에는 인건비, 임대료, 기타 이 세 가지 품목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뉴스가 취재를 했을 때 이 회계사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이 회계사들도 자, 지출 내역에 기타가 너무 많이 잡혀 있다. 자, 이런 결산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 기타로 잡아놨으니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지출을 그냥 숨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자, 문제는 이게 국세청이 요구한 양식이에요. 국세청은 이렇게 그냥 써서 제출하세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연은 인건비, 임대료, 나머지 지출은 다 기타로 잡은 거예요. 국세청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청이 요구한 양식의 문제이지 정의연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정의연의 결산서에 지출을 이렇게만 잡았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정의연의 결산서에는 이 지출의 세부 항목들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결산서에는 문제가 없고 국세청이 요구한 양식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연합뉴스가 섭외한 이 회계사들은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까? 이건 기업 회계를 했었던 회계사들이 봤을 때는 생소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비영리법인 회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기업을 담당하는 회계사들은 이 양식 자체가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몰랐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걸 알고도 그렇게 얘기할 회계사는 없다. 이렇게 이 비영리법인 전문 회계사 이 최호윤 회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의혹. 기부금 지출 항목에 수혜자 99명, 999명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한 문제. 자, 이거 대충 얼버무려서 또 뒤로 빼먹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것도 국세청의 양식의 문제인데요. 그럼 국세청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는 양식을 요구하는 걸까? 자, 일반적으로 기부금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주는, 그러니까 수혜자가 있는 자선단체의 기부금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국세청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양식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자선단체는 기부를 받으면 운영비를 쓰고 누군가에게 이 기부금을 주죠.
그래서 수혜자가 명확합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얼마. 이게 명확해요. 그래서 수혜자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선단체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선단체를 기준으로 양식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권운동 이런 거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를 적는 란에 불특정 다수라고 쓸 수 없고 숫자를 기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99명, 999명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봅시다. 본인들이 환경운동을 해서 그 지역의 공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수혜자를 몇 명이라고 적어야 될까? 애매하잖아요. 수혜자가 몇 명인지 관리할 필요가 없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 운동으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수혜자가 몇 명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 양식에는 이것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은 정의연처럼 구자 돌림을 쓰거나 99, 999 이렇게 적거나 아닌 곳은 1, 111, 1111 이렇게 적는 곳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부금은 수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오해하기 좋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기부금 하면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딱 떠오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인권단체라든지 환경단체는 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확률이 높아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의 몇 %만 할머니들에게 돌아갔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게 아니잖아요. 환경운동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 되지, 이 기부금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를 따지진 않잖아요. 인권단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선단체가 아닌 인권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돈이 인권운동을 하는 곳에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들여다봐야지, 누군가에게 돈이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를 따지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한 이 정의연의 운동은 할머니들에게 직접 기부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99명이다, 999명이다 라고 써있는 건 국세청이 양식을 만들 때 자선단체 기준으로 양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입해야 되는 란, 그래서 그냥 불특정 다수라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숫자를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맥주집 3,340만 원 의혹, 이 부분도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맥주집에 어떻게 3,340만 원이 나와, 이거 그 맥주 사장이랑 짜고 가짜 영수증 만들어가지고 횡령한 거 아니야? 딱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의혹 제기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국세청 양식이 한 줄만 지출 목적에 따라서, 지출 내역을 목적에 따라서 쭉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맞는 란이 한 줄만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쭉 했었던 이 내역 중에 제일 큰, 그래서 정의연은 이 맥주집 하나 있고 전체 3,340만 원을 적어 넣은 겁니다. 이 지출 목적은 기부 모금 활동이었어요. 기부 모금 활동으로 총 3,340만 원을 썼는데 그 중에 맥주집을 넣은 겁니다.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결산서에는 이 지출 내역도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결국 국세청은 세원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이런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혹, 20억 누락됐다. 자, 20억 누락,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횡령의 느낌이 확 오는 20억이나 누락을 시켰어? 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정말 재밌는데요. 20억은 이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이 보조금은 예전에는 말이죠, 각 단체 통장에 꽂아줬어요. 그래서 일단 통장에 꽂아서 그걸 현찰로 찾고 나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뾰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횡령과 유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단체 통장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시스템 안에 있는 가상계좌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가상계좌에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카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줘서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하게 돼 있고, 이 목적에 맞는 지출임이 증빙이 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시스템 때문에 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의연은 이 돈을 누락을 했느냐? 이 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이 돼서 이제 여기서 돈을 쓰기 때문에 이 돈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고 정의연이라는 단체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나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 영역은 이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기부금 영역만 공시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단순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떤 게 단순 실수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와 의혹이 증폭됐었던 거죠. 자, 비영리 단체 대부분은 회계 담당자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통은 그 시민단체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 단체에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회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막내가 하든지 뭐 누군가가 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앞에서 짚었던 것처럼 이 일반 기업의 회계와 이 비영리 단체의 회계가 좀 많이 다르다. 정리하는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기업은 자본가, 주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정리하면 돼요. 이 회사가 얼마의 매출이 있었고 얼마의 지출이 있었고 수익이 얼마나 났고 이 주주에게 얼마의 배당금이 가고, 이런 심플한 구조로 돌아간다면 이 비영리 단체들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를 하는 방식 자체가,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들 회계 담당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회계를 배우러 학원에 가도 엉뚱한 걸 가르쳐 주니까 그걸 배워서 돌아와도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물어보려고 해도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비영리 단체 회계 담당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가요? 이 정의연의 회계 부정,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현재까지 기사화돼서 나온 의혹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정의연을 공격하고 있는데 또다시 김어준 혼자 방어를 하고 있네요. 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 정리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는 이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다만 현재까지 언론들이 제기했었던 의혹들은 횡령과 유용에는 거리가 멀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